보신 것처럼 북한의 핵 보유 법제화 이전과 달라진 건 뭐고 대체 어느 정도 위협적인 건지 좀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채령 KBS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자, 사실 핵 보유 자체를 법에 명시한 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이 핵무력 정책 법령이라고 하죠. 핵심 내용만 좀 간추려 본다면요. 네, 북한은 지난 2013년에도 핵무력 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고요. 이번 정책 법령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 통제 지휘권을 국무위원장,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 일원화했다는 점이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핵 사용 조건을 매우 세분화해서 발표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에게 지휘권을 일원화시켰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자, 그중에 특히 지금 주목되는 게 핵무기 사용 조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동안은 자위권이라는 명분을 계속 내외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핵무기 개발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자,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내세웠던 핵무기 사용 조건,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일단 방어적 성격에서 공격적 성격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준비한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른바 핵무력 법령 제6조에 다음과 같은 5가지 경우에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첫째,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두 번째, 지도부의 핵 또는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가 주요 전략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네 번째, 유사시 전쟁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 주도권 장악을 위한 작전상의 필요가 제기되는 경우. 다섯 번째, 국가 존립과 인민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이렇게 5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 의원도 강조를 해줬는데 각 조건들 보면 공격이 임박했다는 표현들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른바 적국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는 거는 결국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법에 명시됐다라고 하는 게 지난 2013년 법령과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격 임박 판단이나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핵 선제 공격의 논리까지 규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 한미 군 당국이 군사적 움직임을 보일 경우에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위협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위협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전에 금 의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임박했다. 그렇다면 이제 우발적인 무력 충돌, 또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이 이제 선제 공격 말씀을 하셨는데 핵을 쏘겠다. 이제 이렇게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재래식 무기 전력에서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이죠. 때문에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 있을 경우에 북한이 핵 사용 위협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북한이 먼저 무력 도발을 한 뒤에 이에 대응하는 한미 군사 당국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서 핵 위협을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들이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명분이 조건으로 지금 다 갖춰지게 되는 셈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사실 이제 당장은 이런 그 핵을 둘러싼 긴장 상황 당장 단기간에 해소할 방법은 사실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응 앞서 그 확장 억제 회의를 위해서 차관이 미국에 가서 논의를 할 예정이라는 것도 전해드렸는데, 우리 대응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이정민 기자 보도에 따르면 내일 이제 한미 당국이 확장 억제 전략의 좀 더 내용을 강화시키는 내용들을 아마 발표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일단 재래식 전력 사용을 전제로 해서 한미 연합훈련이 그동안 개념화되고 실행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 핵과 대량 살상 무기가 사용될 경우를 가정한 그런 한미 연합훈련이 이제는 계획되고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전문가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한국의 전술 또는 전략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이 이에 즉각 상응하는 무기로 보복할 것이라는 약속을 한미 고위급 확장
억제 협의체를 통해서 문서화된 형태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이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인 핵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기해서 하나만 좀 더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한국의 독자적인 북핵 대응 능력,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겠지만 이건 어떤 얘기들을 말하는 건가요? 일단 재래식 전력으로 삼축 체제를 강화한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내년도에 5조 이상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 네. 다만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는 비대칭 전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삼축 체제 강화 같은 재래식 전력 체제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네. 이에 따라서 한국이 이와 별개의 독자적인 핵 대응 능력을 모색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면은 또 여러 가지 논란거리도 생기고 상당히 쟁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좀 나오면 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금철영 해설위원이었습니다.